많이 걷고 나서 통증이 있는 분들은 당장 바꿔보실 게 통증의 맥을 잡아 통증 사냥하는 원장 통사장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발이 아프신 경우 되게 많으시죠. 뭐 데이트를 하거나 쇼핑을 갔는데 아파서 좀 걷기 힘든 경험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걸어도 아픈 경우 내 발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발이 아픈 원인, 자가진단법, 그리고 마무리는 총 솔루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이 아픈 첫 번째 이유는 족저근막염이나 아킬레스건염 때문이죠. 자, 이런 경우에 주로 발 뒤꿈치나 아킬레스건 뒤쪽이 통증이 일어나는데 보통 아침에 첫 발 디딜 때 아픈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족저근막염과 아킬레스건염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종아리가 매우 짧다, 그리고 족저근막이 너무 짧다든지, 그리고 발목이 뒤로 잘 체크지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보행과 관련된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반복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흔한 질환이죠. 그래서 이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발과 발형의 불일치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가장 흔하게 전족부 통증, 즉 앞발의 통증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앞쪽 발볼이 넓은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그리스형 발이라고 해서 두 번째 발가락이 길고 엄지발가락이 짧은 발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나, 그리고 스퀘어형 발이라고 해서 1, 2, 3지가 수평으로 스퀘어처럼 생긴 넓은 발볼을 가지신 분들이 만약 이렇게 발볼이 좁은 신발에 발을 넣어서 신고 계신다면 당연히 좁은 발볼과 그리고 내 발과 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발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라운드 토, 그리고 넓은 발볼을 가진 신발을 고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쪽 발가락과 발끝, 신발 끝 사이에 간격이 5mm에서 8mm 정도는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발을 잡아주는 근력이 부족하고 지구력이 약하기 때문에 아픈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딱딱한 바닥에 장시간 서 있거나 오랫동안 걸으면 그때부터 발 통증이 올라오는 경우죠. 만약에 평발이 있거나 유연성 평발이 있는 분들은 내재근이 힘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발 피로를 빨리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딱딱한 바닥을 걸을 경우에는 더 많이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 종아리 근육이나 앞쪽의 정경골근, 후경골근 같은 아치를 만들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근육들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발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발 아치를 만들어주고 발 주변 부의 근육들을 활성화시켜주는 운동들이 필요하겠죠. 자, 세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칼프 레이즈라고 해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동작입니다.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시켜주는 동작이죠. 자, 이 동작을 15회씩 2세트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쇼푸시라고 해서 발 아치를 만들어주는 동작이죠. 자, 60초씩 2번씩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지발가락을 뒤쪽으로 신전시키는 동작입니다. 대부분 발 통증이 있는 분들, 장시간 못 걷는 분들이 엄지발가락에 신전하는 힘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을 신전시키는 운동을 15회 2세트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보행 습관 때문입니다. 보행을 할 때 안쪽으로 아치가 무너지시는 분들은 엄지발가락이나 이 주상골이 가피에 닿으면서 통증을 호소하시기도 하시고요. 발이 밖으로 많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바깥쪽 새끼발가락 오지에 수포나 물집이 잡히기도 하지만 바깥면에 튀어나온 뼈 쪽으로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행을 할 때 너무 성큼성큼 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큼성큼 쿵쿵 이렇게 걷게 되면 지면으로부터 충격이 발로 너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뒤꿈치에 족저근막염이나 아킬레스건염 같은 통증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많이 걷고 나서 통증이 있는 분들은 당장 바꿔보실 게, 내가 보폭을 넓게 하고 있다면 보폭을 조금 짧게 해주시고요. 1분간 총 걷는 걸음 숫자를 케이던스라고 하는데 케이던스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즉 보폭을 짧게 하면 1분간 총 걷는 걸음 수가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한 번 보행을 할 때 지면에 닿는 충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총 발이 받는 충격이 줄어들게 돼서 발 통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발톱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성 발톱 다들 들어보셨죠? 발톱을 깎을 때 엄지 발톱을 너무 과하게 많이 깎거나 모서리를 너무 짧게 라운드하게 이렇게 깎아버리시게 되면 신발을 신을 때 내성 발톱 때문에 발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발톱을 수평으로 조금 여유 있게 잘라주시게 되면 발톱 통증으로 인한 전족부 통증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새로운 신발을 신었을 때 적응을 잘 못해서 수포나 물집이 잡히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다들 그런 경험 해보셨겠지만 발볼과 폭이 맞지 않는데 예뻐서 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 길이만 보고 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볼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오전과 오후가 발볼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내가 붓기가 빠진 시간에 신발을 선택을 하고 신발을 신을 때는 부은 상태로 신발을 신게 되면 발볼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새 신발을 집에서 30분에서 60분 정도 실내에서 여러 번 정도 신으시고 밖에 나가서 점차 시간 늘리면서 신게 되면 발볼 통증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자, 6가지 발이 아픈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가진단 테스트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엄지발가락이 얼마나 잘 신전할 수 있느냐입니다. 엄지발가락이 신전할 수 있다면 지면을 박차고 나가는 발의 보행의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발 아치를 잘 활용을 해서 충격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 통증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맨발로 걷거나 구두를 신고 발볼이 좁은 신발을 많이 신었던 분들은 엄지발가락의 신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책을 엄지발가락에 올려놓으시고 엄지발가락을 뒤로 제꼈을 때 책을 들어 올릴 수 없는 분이라면 엄지발가락의 신전근이 힘이 많이 약해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책을 놓고 엄지발가락을 자주 신전을 해서 엄지발가락에 힘을 길러주시면 통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쇼풋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인데요. 발에는 아치를 만들어주는 내재근이 있습니다. 내재근이 활성화되면 정상적으로 아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즉, 쇼풋은 아치를 올려주는 내재근을 최대한 수축시키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30초 동안 쇼풋을 유지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는 근력이 있는데 내가 30초를 유지를 하는 게 힘들고 부들부들 떨리고 아파서 힘을 빼게 된다 이러시면 내재근 힘이 많이 약한 겁니다. 이런 분들은 쇼풋을 60초씩 여러 번 자주 반복해서 해주셔서 내재근의 힘을 길러주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한발 균형 동작입니다. 선 상태로 한쪽 무릎을 굽히고 한 발로 선 자세를 30초 정도는 유지를 해줄 수 있어야 종아리 근육과 정경골근, 후경골근 같은 발의 아치를 만들어주는 근육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30초를 버틸 수 없어서 자꾸 넘어지게 되면 걸을 때마다 조금만 걸어도 발 피로를 많이 느끼고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30초씩 한 발로 버티는 동작들을 자주 해주셔서 이런 발 아치를 만들어주는 근육들을 활성화시켜주는 동작을 자주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루션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족부 통증이 있다. 즉 내가 앞쪽 발이 아픈 분들은 뭐라고 했죠? 내 발 모양과 신발이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발을 고르실 때 토가 좀 라운드 형태로 생긴 신발 그리고 발볼이 조금 넓은 폭이 넓은 신발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맞춤형 인솔을 하시면서 메타돔이라는 돔을 넣어서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을 살짝 들어주시게 되면 발볼을 줄여서 가피에 발볼이 마찰이 되는 통증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엄지발가락을 신전시키는 동작과 칼프레이즈 동작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뒤꿈치와 아치가 아픈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은 신발이 조금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어서 뒤꿈치에 쿠션을 조금 넣어서 충격을 줄여주면 좋겠죠. 신발을 선택을 하실 때 락커 솔이라고 합니다. 신발이 이렇게 편편하지 않고 앞쪽이 약간 구르기 좋게 이렇게 말려 있는 이런 신발을 선택을 하셔서 발이 잘 구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치가 많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인솔을 착용을 하셔서 발 아치를 잡아주고 들어주게 되면 통증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운동은 아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쇼풋 그리고 종아리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마찰 수포형입니다. 즉
신발을 신었을 때 마찰이 많아서 통증이 있거나 물집이 자주 잡히는 경우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신발의 앞코나 높이, 폭이 좀 여유 있는 신발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신발의 어퍼가 이런 식으로 메쉬 소재로 되어서 발볼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좀 잘 잡아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통증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신발을 신었을 때 적응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신발을 신고 외출하지 마시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집에서 한번 신어보세요. 그렇게 3번에서 5번 정도 신어서 발볼이 충분히 신발에 적응하고 난 이후에 외출하시게 되면 이런 물집이나 수포, 통증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발 통증은 원인을 알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원인과 3가지 자가진단법 그리고 3가지 솔루션을 잘 이해하시고 적용을 하셔서 발 통증에서 잘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을 주변에 발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친구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통증의 맥을 잡아 통증 사냥하는 원장 통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